자, 지구와 원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어, 4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해주시고 교과서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의 페이지에 112페이지죠. 반별로 조금 진도가 다른데 선생님이 4단원을 그냥 찍어서 전체를 찍어서 복습하면서 어, 또 뭐 좀 복습도 하고 나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하단원 전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단원에서는 말 그대로 대기하고 해양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대기라고 하면 할까요? 대기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것그 대기대순환 얘기고 해양은 해양의 또 심층순환. 그래서 결국은 두 상황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 보면 기후 변화는 예시로 투발루가 나오는데 투발루가 이제 태평양 조금 적도 아래쪽에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인데 이 투발루가 기후 변화 때문에 잠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잠기고 있나?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 왜 이 섬은 잠기고 있나라고 했을 때 결국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의 예 중에 하나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결론은 가장 요즘 이슈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고 이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기후변화의 대표는 여기가 섬나라 투발루다. 그래서 이 투발루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변에 뭐 담을 쌓고 그죠?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투발루에다가 이렇게 그냥 해수면 잠기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워낙 기후 재앙이라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투발루에서 사람들이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관광도 많이 오게 하고 뭐 그런 그 수익들을 해수면 잠기는 걸 방지하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다 그죠? 자 북극곰 얘기가 나옵니다. 북극곰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북극곰들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곰 얘기인데 북극곰이 사실은 좀 재밌는 게 최근 쌤이 어떤 본 칼럼에서는 북극곰 개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북극곰이 예전과 다른 서식 환경을 가지고 인간과 좀 더 뭐랄까요? 예전에 인간과 관계없이 알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과 가까이 와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곰도 대표적인 기후변화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사고의 문제 보면 뭐 섬나라 두발로 가서 잠기는 원인이 뭘까 알아보자. 그다음에 어, 잠기는 현상은 왜 어떤 게 있을까 알아보자. 다 지구 온난화 관련된 현상이라서 뒷부분을 다룰 거라서 뒷부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해수의 심층순환, 표층순환이죠. 표층순환의 말은 말 그대로 표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표층이 움직인다. 표층이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혼합층 상부를 표층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선박이나 이제 배를 타고 갔을 때 어떤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층을 이제 표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예전에 어, 세계 일주한 마젤란과 그 뒤에 한 드레이크라는 두 분 항로가 보면 알겠지만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남아메리카 통과해서 이렇게 갔는데 마젤란과 드레이크의 항로가 거의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 왜 똑같으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이유는 따라한 건 아니고 따라한 거 아니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 항로가 가장 빠르게 중국과 인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로를 이용했다. 오늘 이제 배울 단어를 공부하시면 왜 이 항로가 제일 유용한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런. 자, 대기대선환 얘기가 나옵니다. 대기대선환 쌤이 여러 번 그림 그렸지만 한 번 더 그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에서는 대기대선환 거다나 원을 그리죠. 쌤이 이게 타블릿이라서 더 원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을 한번 써볼까? 도형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우리가 적도는 적도돼 적도가 되어 있고 여기는 극지방이 됩니다. 그죠? 지방이다. 북극 남극이 됩니다. 그죠? 적도는 당연히 온도가 고온이죠. 고온. 여기 고온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당연히 저온이겠죠. 당연히 저온이다.
차갑다는 얘기야. 그럼 자, 이렇게 대기대순환은 결국은 지구 표면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저온에서는 당연히 공기가 어떻게 한다? 아래로 무거워서 하강하겠죠.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밀도가 무거워, 그 선생님이 얘기 안 하겠지. 그 다음에 고적도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뜨거워서 상승한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지구는 또다시 뭐야? 거대한, 이렇게 대륙관계면, 대륙권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대륙권. 이렇게. 이게 대륙권. 대기권이랑 대기권, 대륙권, 대기권. 대기권이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상승한 공기는 어디로? 일부는 북으로, 일부는 남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까 하강한 공기는 어디로? 당연히 이렇게 남쪽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남쪽으로 쭉 와서 적도까지 오고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상층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하나의 거대 흐름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완전 지구는 자전초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죠. 자, 자전을 하면 뭐가 생긴다? 자전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얘기했죠. 선생님, 자전이 하면 뭐가 생긴다? 전항력이 생긴다. 그죠? 저항력 어떻게 한다 했죠? 저항력은 북반구 남반구가 다른데 저항력은 진행 방향,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방향. 자, 어디? 좀 틀어볼까요? 신방에 북반구는 항상 오른쪽으로,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죠? 응. 이게 저항의 힘이 나요. 이것 때문에 단순한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모델을 지울게요. 선생님. 지워보겠습니다. 안 좋냐? 그래서 단순한 흐름이 생기지 않고 지울게요. 어떻게 되냐? 이 상승한 공기가,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단면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지금 상승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죠? 지금 이게 상층 대기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올라간다. 얘랑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쌤이? 북반구 항상 오른쪽으로 휘죠. 그럼 얘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휜다. 오른쪽. 휘어진다. 휘어지면서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 한 30도 금방? 적도가 여기니까 대략 이게 적도면 대략 한 위도가 한 30도 금방? 30도쯤 되는 위도쯤 되면 이 공기가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완벽하게 뭐야? 꺾여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한 바퀴 돌겠지? 이동해가지고 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북쪽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남쪽으로는 못 오는 이유, 남쪽으로 못 가는 이유는 남쪽으로는 계속 남쪽에서 상승한 공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층 공기는 갈 데 없기 때문에 어디로? 아래로 다시 내려가진다. 아래로, 아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아래로 내려온 공기는 어떻게 하냐? 어쨌든 아래 내려온 공기는 일부는 남쪽으로 오고, 일부 다시 어디로? 부로 간다. 이런 얘기죠. 뭐 아까 이것처럼 극지방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다시 남으로 표층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만나면 다시 위에서 상승하고, 얘도 상승해가지고, 어, 흐름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흐름이 생기고, 여기서 또 다시 이런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총 몇 가지? 총 세 가지 흐름이 생긴다. 그래서 영상 표현을 추가하면 맞나요? 어, 첫 번째 1번이라는 흐름과 2번과 3번의 흐름이 생긴다. 이 흐름의 이름이 다 있죠.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름을 첫 번째 여기 요 이름을 말하자면 헤들리스론. 책에 나오죠. 헤들리스론. 그 다음에 뭐죠? 헤들리스론. 헤들 스나이어. 아니고 그다음에 중위도에 있는 소란을 페렐스론.
순환이고, 네, 마지막에 위에 있는 순환은 이제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표층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표층 바람을 보셔야 돼. 뭘 봐야 돼? 이거. 보이죠? 요거. 이 세 가지를 봐야 돼. 다시 좀 지울게. 여기 중간에 좀 지울게. 요즘 표층을 볼 거니까, 표층 바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 표층 바람 보면, 선을 세 개 그겠습니다. 여기 극지방에 있는 요 부분하고, 30도 분방하고, 적도까지 이렇게 세 개 있다, 그죠? 뭐 어떻게 되냐? 제극지방에서는 어떻게죠? 바람이 보이죠?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중위도에서는 남해에서 북으로 이동한다. 이건 다시 어떻게?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제가 표층 바람을 다시 그린 거야. 선생님 표층 바람을 그렸어요. 이 바람을 다시 뭐 때문에? 표층 바람을 다시 뭐 때문에? 전압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인다는 걸 잘 기억해. 그럼 어떻게 한다? 바람이 다시 정리해볼까요? 확대해 보면, 자, 이제는 다시 지워서 바람이 어떻게 된다? 얘는 더 굵게 가볼까요?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거기 이 오른쪽이야. 뭐에? 진행방향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야, 이게 오른쪽. 이 친구도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오른쪽 움직입니다. 얘도 어떻게 진행 방향이 어떻게?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야. 오른쪽. 진행 방향이 오른쪽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바람이 세 개를 뭐라 하냐? 자, 여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트레이드 윈드, 바로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해서 무역풍이죠. 트레이드 윈드가. 얘는 뭐다? 그렇죠. 편서풍이죠. 이 친구 뭐다? 이 친구는 바로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부는 바람이라고? 표층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기 대순환이 가야 해요. 그럼 이제 남반구는 정확히 북반구가 뭐다? 대칭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려오면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려오면 대칭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쪽은 대칭. 자, 지금 왼쪽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는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총 생긴다. 그래서 위아래 다 무역풍인데 얘도 무역풍이야. 남반구도 무역풍인데 남반구 북반구 무역풍 같은 무역풍의 이름을 바꿔서 얘는 뭐야?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고 이런 거 밑에는 남방 남동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그게 된다. 이게 바로 대기진 순환이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를 보면 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볼까요? 음. 오랜 관측과 과학자들은 오랜 관측 연구를 통해서 일장에 보고 있는 전체 바람을 흐르는 해류와 일단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책 보면 알겠지만 뭐 극순환, 그다음에 페럴 순환, 해질순환 있고 이 순환 때문에 생기는 지표면 바람이 북동풍, 편서풍, 무역풍이 북동풍, 남동풍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 표층순환과 표층순환하고 얘 대기대순환과 바로 직접 관계가 있는데 바람이 부는 바람하고 해류가 거의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류를 이제 그림 그려보면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잖아. 이 무역풍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바로 다시 볼게요. 무역풍. 다시 볼게요. 바람을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북동 무역풍 보이잖아. 남동 무역풍 봅니다.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배경이 뭐야? 이게 편서풍이죠? 자,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북동 무역풍, 자, 그래서 이 해류도 바람과 거의 같은 방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적도에서 북동무역풍에 따라 흐르는 이 해류를 뭐라 하냐면 동에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바람을 우리가 북쪽도해류라고 부른다. 북쪽도해류예요. 이름이 보이죠? 북쪽도해류. 다시 볼까? 지워서 음, 이 바람을 뭐라고 한다? 이 바람을 우리가 북쪽도해류라고 부른다. 남쪽은 남쪽은 똑같이 해류가 있죠. 이건 뭐야? 이쪽은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부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건데, 얘는
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흐름을 또 뭐란다? 남적도해라고 부른다. 북적도해, 남적도해 둘 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서풍에 따라 흐르는 게 뭐란다? 이거는 크로시에르다.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편서풍이 이렇게 보니까 동오스트리아 흐르는 겁니다. 그죠? 동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흐른다, 동오스트리아. 자, 그렇게 해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냐? 이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보면 결론적으로 북쪽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보이죠? 거대한 흐름 내가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흐르죠.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하지만 남반구는 요렇게 흐르죠. 어떻게 한다? 반시계 흐른다. 결론적으로 이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고 그 바람에 의해 생기는 해류의 순환이 역시나 북반구 남반구가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해류를 쌤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다 몰라도 되는데 사실 근데 알면 선생님 시험에서는 몰라도 되겠죠. 그렇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다. 근데 사실 잘 보면 지명 이름이죠. 지명 이름. 자,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이게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이죠. 캘리포니아.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페루가 있잖아. 페루. 페루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페루야.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알다시피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면 오스트레일리아구나. 이쪽 크로시아는 우리는 이제 맨날 배우잖아. 크로시아라고. 우리나라 남쪽에 흐르는 해류. 하면 되고 멕시코가 여기죠. 멕시코. 멕시코 다 흐르는 게 멕시코 만류가 됐죠. 누가 묻더라고. 선생님 만류입니까? 난 해륜대라고 물어본 친구인데 만류는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크로시아는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꼬불꼬불하게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선생님이 어 화면을 잠깐만 공유를 풀어서 여기 보여드릴 게 있는데 맨날 보는 거죠. 얼음작품 보이죠? 여기 보면 해류랑 봅시다. 해류 보면 컬런트를 누를게요. 그러면 멕시코를 한번 봅시다. 자, 멕시코를 보면 앞에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한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막 회전하고 있잖아. 보이죠? 이렇게 앞에 보면 회전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다시 회전하고 있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회전하고 있고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멕시코는 만류라고 본다. 라고 보시면 만류. 난류의 지역이지만 만류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름이 만류라고 부르는 거죠. 음. 다시 아까 돌아가서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몰라도 우리 선생님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가능하면 수능을 치는 친구들은 이름을 알면 편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문제는 봅시다. 남반구 북반구의 표준과 차이점을 물었잖아. 그럼 이거 뭐야? 남반구는 어떻게 한다? 시방향. 방향으로 해로 흐른다면 북반구는 반대로 생겼네요. 큰일 났네. 아빠있네. 남반구는 반시계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어, 북반구는 된다?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과 표준순환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대기대순환이 표충순환을 유도한다. 표충. 근데 혹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바로 해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단계가 숨어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지구과학 2 내용이고 요즘 교육까지 안 나와서 굳이 바람이 어떻게 해서 해를 움직이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대기대순환의 바람이 표층을 유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유도한다고 표현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에 흘러가는 이 크로시에르죠? 크로시에르인데 보면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쌤 크로시에르도 굉장히 많이 회전하네요. 맞아. 사실은
멕시코 반려가 굉장히 많이 회전하긴 하지만 모든 해류는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류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다라고 보면 돼. 아주 복잡하다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적어봅시다. 북태평양 편서풍대에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라고 했어요. 그 뭐야? 북태평양 편서풍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잖아. 요거 동쪽으로 흐르는 요거잖아. 요 친구죠? 이름 뭐야? 북태평양 해류니까 적읍시다. 이름은 북태평양 해류다. 있죠? 그다음에 만약 대기와 해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잖아. 결국은 아까 선생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대기선에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 바람이 움직였죠? 왜 공기가 움직였지? 그거는 사실은 적도는 뜨겁고 극지방 차갑기 때문이잖아.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온도차를 이렇게 온도차가 이제 결국 이 친구가 대기대순환을 유도한 거죠. 그죠?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을 유도하면 다시 그 뭘 유도한 거야? 결국 표층 해류도 같이 유도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대기 해양이 없다 그러면 온도차가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안 섞어주니까 어떻게 됐다? 결국은 온도차가 어디? 적도하고 극지 온도차가 뭐 한다? 더 커진다. 그럴 수 있죠. 섞어줄 게 없으니까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결국 지구상에 부는 바람과 해류의 원인은 뭐다? 온도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뿅, 그죠? 됐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삼면이 바다라서 어, 바다에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북상하는 크로시에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크로시에로가 영향을 잘 받는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 북상하는 프로시오 해류와 북쪽에 따라 해안선을 따라오는 남하는 연해주의 한류. 그러니까 한류란 게 이제 찬물을 말하는 거야. 난류란 게 난류는 따뜻한 한자, 한류는 찬 한자야.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을 우리나라 보면 이제 어 동해안에는 오징어하고 대게가 잘 잡히죠. 그죠? 남해안 쪽에 이제 양식을 많이 하고, 양식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해안 쪽에는 대하. 요즘 새우 맛있다던데. 조개가 많이 유명한데, 과거에는 그랬다. 근데 최근에는 또 바뀌고 있어. 왜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 특히 이제 오징어가 안 잡힌다는 얘기가 많죠. 자,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해류에 나타낸 모습인데, 자, 그림 볼까?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2년 동안 북서 태평양과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 분포와 해류에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요. 어, 이제 수온 분포하고 해류인데 왼쪽 그림이 수온이죠, 수온. 여기가 이제 수온, 여기 수온이니까 여기 이제 25 따뜻한 물이고 이쪽은 찬물이 되겠어요, 그죠? 음.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에 찬물이 내려온 거 보이죠? 그다음에 밑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와요. 그 보면 화살표는 이제 위속을 나타낸 거니까 보면 알겠지, 위속이 요런 부분이 굉장히 빠른 부분이 있고 이런 빠른 부분 보이죠? 있고 그다음에 또 빠르다 그러면 여기서 빠른 편이라고 여기서 내려온 바람이 빠르죠, 그죠? 빠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를 나타낸 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크로시오 해류가 올라오죠. 이 끓이는 크로시오 해류 올라오고 이 크로시오 해류의 가장 큰 지류가 스시만 난류에서 일본을 타라고 하고 그 스시만 난류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동안 난류를 일으켜요. 그죠? 동안 난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흐름이지만 황해의 난류도 일부 유입이 돼요. 사실은 크진 않아요, 그쪽은.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는, 연해주 쪽에서는 뭐 찬 해류, 한류하고 그 연해주의 지류인 바로 북한 한류가 따로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올라가서 보면 우리나라 동해에서 북상하는 해류의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건 이름 아예 말 그대로 바로 크로시어죠, 크로시어. 이래 되어 있죠?
동해에서 위도에 따라 유속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무엇이나 물었어요. 그럼 이제 유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속이 동해 가까이는 빠르다가 멀어지면 느려지잖아. 그 말은 뭘까요? 당연히 크로시오헤르가 이제 본류죠, 본류. 크로시오헤르와 헤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큰 흐름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속도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 분포와 영향을 준 요인을 볼까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온도 분포 보면 이제 온도 분포 보면 어떻습니까? 어, 음.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온도 분포 보면 북한 쪽에는 북쪽에는 찬물이 있고 남쪽 낮타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일단 해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해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수의 온도 분포는 당연히 뭐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 당연한 거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담수, 바로 강물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온포인데 결정적으로 수온포는 대부분 다 계절하고 해류가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이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인데, 자, 난류와 한류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하냐? 자, 튕겼네요. 우리가 이제 난류와 한류를 만나는 곳을 이렇게 써요. 요 지역 여기 요 포인트. 여기 보이죠? 요 포인트는 뭐라고 하냐? 우리 이름하 이거를 조경수요. 책에는 조경수요. 자, 조경수가 뭐냐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야, 이게 여러 번인데 물고기는 한류를 좋아해요? 난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류란 건 찬물이고 난류는 따뜻물이죠. 당연히 물고기는 다르겠지. 어떤 물고기는 찬물을 좋아할 수, 어떤 물고기는 따뜻물을 좋아할 수. 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물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찬물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 물고기 살려면 첫 번째 물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어야 잖아 산소. 맞죠? 그럼 이제 산소는 어디에 많냐? 이 말이잖아.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 자, 북한 한류인 지류,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지류로 수온과 염분이 낮고 용존 산소량과 영양 연유가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어. 왜 용존 산소가 높냐면 찬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생각해봐. 찬 콜라와 따뜻한 콜라. 그걸 비교한다면 당연히 찬 콜라가 좋잖아요. 찬 콜라에는 뭐가 있냐면 탄산이 들어있어. 탄산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탄산을 어 우리가 먹는다 그런다면 찬콜라를 먹은 것처럼 물고기도 산소도 같이 물속에 있는 산소도 찬물이 같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찬물에 산소가 많으니까 뭐가 있다. 거기에 각종 플랑크톤이라든지 작은 것들이 많겠죠. 미생물들도.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고기들은 찬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어떤 물고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온 높은 걸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어. 있죠? 없진 않아. 그래서 두 물고기가 만난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 한다. 오늘 어디 있다? 동해에 있다. 그죠?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많습니다. 어장이라는 거는 찬물고기도 많고 따뜻한 물고기도 많은 어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업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경수역이 재밌는 게 영역이 왔다 갔다 하겠죠. 예를 들면 여름에는 얘가 힘이 강해. 조경수역이 어떻게 올라가겠지? 겨울에는 한류가 강하니까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그래서 적용 수역은 여름과 겨울에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쳐볼까요? 어, 여기는, 다음 장에 나오나 보네요. 일단은 적용수역 얘기를 하면 더 쓰고, 적용수역이 나온다. 쓰고죠? 이러고, 나오네요. 북한 한류는 겨울철에 강하므로 적용수역은 겨울철 따라 남부 이동한다. 됐죠. 그래서 겨울에는 내려오고 여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 중 크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있는 해류가 무엇이냐라고 했죠. 뭐가 있을까? 아까? 당연히 중요한 게 동안난류. 그죠? 동안난류.
그다음에 뭐 있다? 황해난로 있죠. 황해난로. 그다음 또 고르자면 쓰시마 난로도. 쓰시마 난로도 우리가 세 가지가 쓰겠다, 그죠? 같은 위도에서 동해의 수온이 항해가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동해의 수온이 항해보다. 예를 들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자, 이거 잘라보자고. 단면을 잘라보면, 단면을 잘라볼까? 확대해볼까? 확대해볼까? 음, 확대해볼까요? 음. 그럼 이제, 어, 여기 양쪽을 비교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요 지역과 요 지역을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확실히 동해가 좀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라면 동해가 이쪽이 좀 더 고온이다. 상대적으로. 그치? 그럼 왜 고온이냐? 그거는 당연히 난류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딴 이유 없어. 난류 때문이다. 그렇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바로, 어, 난류 영향 때문에 난류가. 난류 영향 중에 특히 이제 동안 난류 영향 때문이다. 왜냐면 황해 난류는 좀 약하다 했죠, 쌤이. 왜냐면 막혔기 때문에 강할 수가 없어. 그것도 동안류가 강하기 때문에 동안 난류 지역인, 어, 동해가 훨씬 더 따뜻하다.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동해 중부 연안에서 좋은 어장이 발견되는 형태는 이유를 쓰라죠. 그 얘기했잖아, 선생님. 뭐 했어? 난류성 어종. 난류성. 난류전 어종이죠. 어종과 한류를 좋아하는 어종이 만난다는 거죠. 만나가지고 두 개가 굉장히 좋은 조경성을 준다. 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그 수업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 단원으로 갈게요. 자, 갑시다.